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경민 교수님 아래에서 석사과정으로 연구 진행하고 있는 석사과정 김주호라고 합니다. 오늘 같이 해볼 거는 아까 교수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반도체 분야에서 중요한 물성 중 하나인 밴드갭을 예측하는 모델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거고요. 모델의 성능이나 피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좀 생략을 하고 그냥 간단하게 머신러닝 모델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또 아까 또 설명해 주셨던 오토ML 중 하나인 파이캐럿을 사용해서 얼만큼 간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여기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 아이코랩 여기 2에 가시면 있거든요. 이 아이코랩 2를 여시면 이렇게 코랩이 나오고, 그럼 이제 코랩 로그인을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아마 여기 2랑 3가 제가 준비한 건데, 이 3가 아마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 파일은 이 GitHub에 가셔서 이 using AutoML 이 두 번째 파일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코랩 환경에서 실행을 시키려면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일단 런을 다 하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런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진 않을 거고, 저희가 코드를 다 제공해 드리니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해볼 거는 15만 개의 이놀가닉 물질에 대해서 DFT 계산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매테리얼스 프로젝트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이제 물질의 전자 상태를 나타내는 밴드갭을 예측하는 생성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먼저 밴드갭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밴드갭은 에너지 갭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전자가 존재하는 가장 낮은 에너지 레벨, 이렇게 밸런스 밴드라고 하고, 이제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가장 낮은 레벨, 이제 컨덕션 밴드 사이의 에너지 준위를 이제 밴드갭 혹은 에너지 갭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물질이 외부에서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면 이제 밸런스 밴드에 위치한 전자가 이제 컨덕션 밴드로 뛰어넘어서 자유전자가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밴드갭이 이제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이제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갭이 0 일렉트론 볼트일 때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금속 메탈이라고 하고, 0에서 4 일렉트론 볼트 사이일 때는 세미컨덕터, 반도체라고 하고, 그 이상일 때는 절연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분야에서 전기적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물성 중 하나지만, 밴드갭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계산적이나 실험적으로나 좀 많은 코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좀 더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기계과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밴드갭이라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소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왼쪽에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밸런스 밴드, 전자가 차 있는 가장 최외곽 밴드고, 이 하늘색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가장 낮은 에너지 레벨인 컨덕션 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의 에너지가 이제 이 물질에 들어가게 되면 이 밸런스 밴드에 있던 전자가 이제 컨덕션 밴드로 전도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에서 보통 이런 밴드갭을 구하기 위해서 가운데처럼 이런 DOS나 밴드 스트럭처라는 걸 구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건 좀 지엽적인 부분이니까 넘어가고, 제가 이제 이 밴드갭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메탈, 세미컨덕터, 인슐레이터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밴드갭으로 나타내면 오른쪽처럼 이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가 오버랩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제 메탈이고요. 이 밸런스 밴드와 이제 컨덕션 밴드가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을 때, 이럴 때를 이제 반도체라고 하고, 이 차이가 클 때 저희가 이제 절연체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밴드갭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라고 이제 하면, 이제 매트리얼 프로젝트라는 것을 사용할 건데요. 가장 큰 오픈소스 이놀가닉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 최신 버전에서는 약 15만 개 정도의 이놀가닉 물질에 대해서 계산적인 시뮬레이션 기반의 이제 물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밴드갭뿐만 아니라 물질의 안정성을 뜻하는 에너지 어버브헐, 그다음에 구조가 어떤 구조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를 나타낼 수 있는 스페이스 그룹 넘버, 크리스탈 스트럭처 등 되게 여러 가지
물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매테리얼스 프로젝트 데이터로 이제 밴드갭을 예측할 수 있는 리그레션 모델을 만드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매테리얼스 프로젝트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 피처 이제 밴드갭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제 피처를 만들어야 될 텐데, 오늘 저희가 사용할,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걸 예측하기 위해서 어떤 피처를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면 케미컬 디스크립터라는 걸 사용할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처에 대한 뭐 자세한 정보는 설명드리진 않을 거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케미컬 컴포지션, 그러니까 화학식만을 가지고 그 물질의 뭐 화학 양론이나 어떤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의 뭐 특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물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케미컬 디스크립터 말고 이제 구조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스트럭처 디스크립터까지 같이 사용해서 이제 그 물질을 나타내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되게 정보가 다양해지고 정보가 너무 커지고 저희가 이제 시간 내에 훈련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간단하게 케미컬 디스크립터만 사용해서 이제 밴드갭을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가 이제 저희가 이제 예측에 사용할 데이터이고요. 이게 제가 이 데이터가 저희가 15만 개 정도가 돼가지고 한 번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10개로 나눠서 처음에 이제 한 번에 합치는 과정을 거쳐서 이 MP 밴드갭이라는 걸로 이제 한 번에 합쳐놨는데요. 이렇게 합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자면, 먼저 그 처음부터 그 인덱스, 뭐 포뮬러, MPID, 밴드갭, 엔사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스페이스 그룹 넘버까지는 그 매테리얼스 프로젝트에서 제공한 정보를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뭐 NCOMP, COMP, 뭐 COMP, 뭐 L2놈 이런 것들이 이제 케미컬 디스크립터를 통해서 제가 새로 생성한 이제 피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매테리얼 프로젝트에서 가져온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MPID는 물질을 저희가 이 화학식만 가지고 물질의 어떤 그 물질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학식이 같더라도 뭐 구조 정보가 다르다던가 안에 포함하고 있는 원소의 개수가 다르다던가 이렇게 뭐 되게 다양한 조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라벨링을 해서 이 물질이 어떤 물질임을 표현할 수 있는지 이렇게 매테리얼 프로젝트에서 아이디를 직접 주고요.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밴드갭이 있고, 그 엔사이트의 경우에는 이 물질이 그 몇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스페이스 그룹 넘버는 그 뭐 저희 재료공학 시간에 혹시 배우실 수도 있는데 그 뭐 구조 정보를 나타내는 뭐 그런 물성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저희 교수님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헤드나 테일을 이용해서 위에서부터 5개, 아래서부터 5개의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컬럼을 이용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케미컬 디스크립터, 그리고 매테리얼 프로젝트에서 가져온 데이터,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피처들의 타입을 보면, 제가 일부러 그 텍스트나 카테고리컬 데이터는 넣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 위에서부터 이 5개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뭐 정수형이나 실수형으로 다 숫자로 이루어진 데이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 확인해야 될 게, 이 디스크라이브를 통해서 그 총 그 피처마다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지 카운트를 해보면 대부분은 다 154,718개의 데이터가 이루어져 있는데, 맨 끝으로 가시면은 이게 10개 정도 부족한 데이터들이 보입니다. 그럼 아까 말했듯이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클리닝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옵션을 통해서 상황에 맞게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밴드갭의 데이터의 분포를 좀 보자면, 이 왼쪽에 나타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밴드갭은 0인 게 이제 금속이기 때문에 0보다 더 작은 음수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0의 분포가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고, 뭐 나머지는 되게 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뭐 다른 그 피처들이 어떻게 뭐 분포가 되어 있는지도 이렇게 간단하게 히스토그램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만들어진 이렇게 구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코드는 이제 제가 여기 첨부해 놓은 이런 그 피겨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첨부해 놓은 피겨고, 그렇게 어려운 코드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훈련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 때 어떤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샘플링을 할 건지가 이제 하나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랜덤 샘플링과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 두 개를 좀 비교하고자 합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그려놓긴 했지만, 이게 위에 있는 게 이제 랜덤 샘플링을 했을 때 이제 초록색이 뭐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의 분포라고 하면, 주황색이 이제 랜덤 샘플링 했을 때 그 데이터의 분포일 겁니다. 근데 이제 아래 그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을 해서 이제 본래 데이터의 비율에 맞게 저희가 샘플링을 한다면 좀 더 그 본래 데이터에 좀 더 맞게 샘플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 방식을 고려해서 그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과 랜덤 샘플링을 다 비교를 해봤는데, 그 비교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랜덤 샘플링을 하더라도 그 본래 데이터의 그 분포에 엄청나게 다르게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정말 그 자세하게 보면은 약간 그 전체와 스트래티파이드는 그 비율이 같은데 랜덤 샘플링은 다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메테리얼스 프로젝트 데이터는 좀 데이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데이터 수가 정말 작거나 엄청 되게 편향돼 있을 경우에 이런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은 아마 좀 더 강력한 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에서도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고 랜덤 샘플링으로 만든 그 랜덤 샘플링 그 트레인 세트와 랜덤 샘플링 테스트 셋을 만들고 이 둘의 분포를 비교하는 것을 코드로 진행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에서도 그 본래 데이터의 그 분포와 똑같은 분포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NP 밴드갭 데이터를 이제 다 구간별로 나누고 그 구간에 맞는 비율을 이제 만들어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테스트 셋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서 여기 나오는 이런 그림을 만들었다라고 하실 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는 이제 스트래티파이드 그 샘플링을 할 때 어떤 코드로 작성하면 이제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이 가능한지를 나타냈는데, 코드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과 랜덤 샘플링을 비교했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는 랜덤이랑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을 했을 때 별 차이가 나진 않지만, 우선 이렇게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이 조금 더 그 본래 데이터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저는 이제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를 나눌 때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을 사용해서 나누는 것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코릴레이션을 좀 봤습니다. 코릴레이션은 이제 그 저희가 그 찾고자 하는 그 밴드갭이랑 이 피처가 얼마나 그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냈는데, 이렇게 C본을 사용하면은 그 전체 피처에 대해서 분포를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 교수님 수업 때는 그 피처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그 피겨를 다 하나하나 그려서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피처를 포함하고 있어서 한 번에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C본으로 먼저 그려서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밸류 값으로도 확인을 한 다음에 제가 여기 그린 건 그 코릴레이션이 가장 높은 피처 2개, 가장 낮은 피처 2개, 이런 식으로 그려서 이 데이터가 어떤 그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 과정이 이 다음의 코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긴 한데 이게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먼저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뭐 코릴레이션 그 밴드갭과 어떤 코릴레이션을 가지는지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에 직접 적용하기 전에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잠깐 하려고 하는데, 뭐 전처리 과정에 많은 게 있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는 뭐 텍스트 데이터도 없고 카테고리컬 데이터도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맥스 아이오닉 그 CHAR 여기와 그 다음 이렇게 피처들 중에 없는 값들이 존재하는 걸 어떻게 클리닝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옵션이 3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처 값이 없는 그 데이터 전체를 삭제하거나, 혹은 그 피처 자체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그 전체 데이터의 분포의 어떤 대표 값을 취해서
그 없는 값들을 채우거나 뭐 이런 식의 이런 식의 방식이 존재할 텐데 일단 3번은 이 특성이 그 물질의 어떤 대표성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체의 뭐 평균을 취한다거나 이런 값은 이제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옵션 2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피처를 삭제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이미 15만 개 이상의 그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10개 정도 데이터를 그냥 삭제하는 게 더 옳은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옵션 1을 선택해서 전체 데이터를 해당 데이터를 삭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 두 피처 값이 없는 것들이 존재해서 그 없는 값들이 어떤 게 이 sample incomplete lows라는 게 이제 그 없는 값들을 직접 표현해 준 거고 그걸 이제 그 드롭 NA를 사용해서 그 피처들을 그 데이터들을 다 삭제하거나 아니면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피처들을 아예 삭제하거나 아니면 그 피처들의 이 전체 피처의 그 평균값을 취하는 그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옵션 1을 선택해서 트레인 세트와 테스트 셋을 이제 나누는 것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머신러닝 그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전에 이제 데이터를 다 나누고 전처리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이제 트레인 세트와 테스트 세트를 분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모델 이제 훈련을 직접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리니어 리그레션,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 이렇게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뭐 하이퍼 파라미터나 이런 것들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디폴트 값으로 다 해서 진행을 했고요. 굉장히 간단하게 뭐 코드 2-3 줄만으로도 이제 모델 훈련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랜덤 포레스트가 가장 성능이 좋은 성능을 보였고요. 네. 사실 좋은 성능이라고 해봐야 뭐 그렇게 높지 않고 이렇게 신뢰도가 높은 성능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성능을 보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로 보시면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불러오고 저희가 가진 훈련 데이터에 이렇게 피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RMSE, MAE, R스퀘어 같은 그 성능 평가 방식들을 이제 사용해서 그 성능들을 뽑아봤습니다. 이 값은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했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실제 밴드갭 값과 예측한 밴드갭 값이 이제 어떤 분포를 가지는지 이렇게 스캐터 플롯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도 마찬가지로 디시전 트리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매트릭을 사용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 같은 경우에도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를 불러오고 저희가 가진 트레인 훈련 데이터에 이렇게 피팅한 다음에 구했고 이 결과로 이제 랜덤 포레스트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매뉴얼하게 저희가 데이터를 나누고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 선택하고 뭐 평가도 하고 분석까지 하는 뭐 이런 매뉴얼한 방법이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토 ML 기법을 사용하면 굉장히 빠른 게 로우 레벨 코드로도 이런 방법이 다 가능한데요. 그걸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 두 번째 코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오토ML은 이제 파이캐럿이라는 거고 파이캐럿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만 나눠주고 이 파이캐럿을 임포트 해준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모델을 훈련시키고 이런 할지를 이제 셋업을 해줍니다. 간단하게 셋업 한 줄만 해주고 제가 지금은 이제 시간 관계상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디시전 트리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걸 만약에 지우고 그냥 컴페어 모델을 한다면 제가 지금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머신러닝 모델에 대해서 훈련을 다 해줍니다. 근데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려서 아마 따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뭐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뭐 그런 머신러닝 모델을 하나 찾아서
그 모델을 바로 불러와서 이렇게 뭐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평가를 하면 뭐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썼는지, 그 예측 값이 분포가 어떤지, 그다음에 뭐 피처 임포턴스는 어떤지, 뭐 이런 되게 많은 것들을 한 번에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여기 이 평가 방법들을 제가 써가지고 이렇게 같은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피처 임포턴스도 뽑을 수 있고, 네, 근데 보시면 이렇게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거 제가 뭐 따로 조정을 하진 않아서 성능이 좋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 코드로도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든 모델을 저장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세이브 모델을 사용해서, 네, 제가 아까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좋은 성능이 좋은 모델을 세이브하고, 뭐 로드할 때는 이렇게 베스트 모델을 로드하는 방식으로 바로 언제든지 아무 데서나 이제 그 모델을 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드뿐만 아니라 뭐 튜닝을 한다던가, 뭐 블렌딩을 한다던가, 앙상블을 한다던가, 이런 방식들도 이렇게 코드 한 줄로도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앙상블이든 블렌딩이든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그 최적의 그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최종 모델로 만들어서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 저희가 이제 원하는 물성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그 데이터는 이제 파이키라스를 사용한 건 아니고, 아까 저희가 그 매뉴얼하게 했던 그 값들에 대한 이제 성능을 나타냈는데, 간단하게 만든 거긴 하지만 그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막 신뢰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사실 이런 밴드갭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미 굉장히 좋은 모델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메테리얼스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그 맵벤치라는 이제 그 벤치마킹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서로 이제 자기가 좋은 모델을 만들었을 때 그 모델의 성능이 어떤지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사실 진짜 더 좋은 거면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모델을 그냥 저희가 바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건 아니고 그냥 이 모델을 사용해서 이 메테리얼스 프로젝트 데이터에 훈련을 시켰을 때 이 정도 성능이 나온다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여줄 수 있고,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이쪽 분야 연구를 하시다가 밴드갭 예측하는데 굉장히 좋은 성능이 나왔다면 한번 올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맵벤치에 있는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왜 저희 성능이 이렇게 좋지 않았냐를 한번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가진 데이터는 케미컬 컴포지션, 즉 화학식만을 가지고 이제 만든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화학식은 같지만 실제로 그 구조 정보는 다른 물질들이 존재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화학식으로는 다 H2, H2, H2로 같지만, 네, 뭐 NPID도 다르고, 이 N사이트, 그러니까 그 구조 안에 몇 개의 원자가 있는지도 다르고, 스페이스 그룹도 다 다른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이런 것들을 좀 그 머신러닝에서 고려하려면 제가 그 넣어놨던 그 N사이트나 이 스페이스 그룹 넘버 같은 이렇게 그 물질의 구조 정보를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넣으면 좀 더 나은 성능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뭐 다른 모델들을 사용하거나 그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등 정확한 예측을 하기 위한 기법 등이 존재하고,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면 좀 더 좋은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AutoML을 사용해서 이런 방법을 굉장히 간단하게 로우 코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뭐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보셨다시피 그렇게 좋은 성능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이 AutoML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그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는데, 네, 그건 이제 여러분들 한번 해보면서 겪으시면은 더 편한 방식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빠르게 진행을 하긴 했는데, 그 밴드갭을 예측하는 그 머신러닝 모델을 한번 만들고, 그 모델을 이제 뭐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뭐 파이키라스를 사용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네,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네. 실습 시간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